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그, 비트는 계속 횡보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떨어진다 한들 중심선을 잘 지지받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뭐 관련해서는 뭐, 오늘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그 팍스형일 TV 출연을 하고 하는데, 그 팍스형일 TV 그 아나운서님이 바뀌셨거든? 네. 지영 아나운서님에서 지영 아나운서님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름이 똑같으시더라고. 아, 성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그분이. 네. 그래서 이제 횡보하는 김에, 약간 맨날 하던 얘기를 또 했어. 내 유튜브 채널에서는 엄청 오래 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왜 만들어졌으며, 왜 사람들한테, 이제 달러 대체제로 인식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랑 왜 반대를 하고, 현물 ETF가 왜 호재고, 이런 관점. 네. 의 얘기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ETF가 이제 최근에 승인이 됐잖아. 그렇죠. 물론 스테이킹은 빠져서 나는 솔직히 반쪽짜리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과연 이게 정말로 큰 호재일까? 큰 호재 맞지? 맞는데, 네. 비트코인만큼의 호재는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비트코인이 ETF가 된 것만큼. 네. 그 정도의 호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호재긴 호재예요. 그리고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는데 비트코인만큼 자금 유입이 많지 않네? 그러면서 흔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가능성이 있긴 하죠. 비트코인이 흔드는데, 유출 생겼다고 흔드는데, 이만큼 유입되고 이만큼 유출됐다고 막 흔드는데, 이더리움은 비트만큼 유입 안 되던데? 뭐 이러면서 흔들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그 외적인 가치가 난 높다고 보기 때문에, 왜인지는 이따 뒤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제 팍스형 TV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얘기하면서, 굳이 뭐 제가 또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치킨을 고르듯이 그 정도 고민하고 이제 사자. 그 정도 공부하고 코인을 사자. 이런 얘기 하면서, 요번에 이제 하락할 때 이제 불안했냐. 이런 얘기. 네. 이제 하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블록.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그래서 이제 요거는 누가 봐도 사토시의 의도잖아. 첫 채굴을 사토시가 했을 거니까. 그렇죠. 사토시가 이제 적은 건데 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백선은 바뀔 수 있지만, 그다음에 뭐 위조될 수 있지만, 요거는 위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사토시의 의도. 요거는 기사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영국 재무장관. 그래서 2000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근데 2007년, 8년도에 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토시는 이건 니들이 잘못한 거다. 니들이 문제다. 니들이 요 중앙화된 기관에서 요 자금에 뭐 돈 얼마나 풀고 걷어들일지를 불투명하게 이제 장난질을 치니까. 치고,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요거에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게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인 거죠. 탈중앙, 그 다음에 투명화, 제3자 자동화. 이게 블록체인의 특성인 건데, 뭐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달러에 반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는 달러가 아니고, 지금 현재 통화 체제? 그렇죠. 에 반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뭐가? 비트코인이. 그게 어디 써있다?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써있다.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현재 금융 체제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때 이게 M2거든? 이제 돈이 얼마나 풀려있는지 요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무지막지하게 풀려져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긴축한다 해서 요거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돈을 찍어내는 게 미쳤어. 특히나 그렇죠. 미국이 미쳤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최근 2, 3년 찍어낸 속도만 봐도 이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니까요. 네. 2, 3년은 그치. 그렇죠. 2, 3년. 한 1년 정도는 좀 줄이긴 했지만. 네. 그치.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근본이제였거든요.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만큼만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꺼져. 내 맘대로 할 거야. 꼬우면 전쟁해, 씨. 이러면서 미국이 꼬우면 전쟁하든가 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 금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2000년에 정말 큰 위기가 있었고 닷컴 버블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한 번만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근데 2000년 전에도 사실 위기가 있긴 있었지.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쵸. 위기는 여러 번 있긴 있었죠. 그래서 경제 위기라고. 우리 뭐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그런 위기에 헤쳐나가려고 뉴딜 정책인가? 네. 해가지고 막 그 국가 주도로 막 뭐 간척 사업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많았죠. 애초에 근데 90년대 때도 IMF가 터졌을 때는 그냥 아시아 쪽 위기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은 통화 문제였고. 그래서 이게 두 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니들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사토시가 의도한 건 뭐였냐면 이 이전의 화폐, 이 이전의 시스템 뭐냐면 이제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간 겁니다. 네, 물물 교환 때의 화폐. 그러니까 물물 교환의 화폐가 뭐 엄청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옛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달러 이거 신용에 의한 요 화폐 체제가 자리 잡은 게 얼마 안 돼요. 한 150년?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 역시 사실 금을 사실 물물 교환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화 이것도 은을 그냥 화폐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물물 교환의 화폐가 막 예전에 무슨 뭐 조약돌 뭐 조개 껍데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최근까지도 좀 썼었다. 가장 최근까지도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물물 교환 화폐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냥 지금 와서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쓰자고 하면 이 조개 껍데기가 위조가 될지 안 쓰잖아. 네. 안 쓰잖아. 사람들 안 쓰잖아. 근데 이제 그 화폐를 요 종이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종이 형태로 만든 그런 것도 있긴 하던데 뭐 나중에 네. 뭐 케이스 있으면 다르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진짜 물물로 만들면 안 하니까 요 컴퓨터 안에 넣은 거죠. 그걸 물물 교환의 요 매개체를 여기 컴퓨터 안에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 안에 넣었으면 어쨌든 요 컴퓨터 안에 넣은 게 화폐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구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 다른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기술. 그래서 이 블록체인 두 개를 구분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NFT 같은 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다르다라는. 네. 그래서 요거는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해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요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요거를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돼. 해서 이러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사실 사토시가 의도했던 화폐의 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2017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 거래소들이 진짜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전 세계 그렇죠. 거래소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이거 현금화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랑 굳이 반대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애초에 이제 달러에 반대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오르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 들어서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달라지진 않아. 근데 큰 기간을 두고 보면 방향성은 대체로 다 반대였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러한 현상들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누가 눈여겨보고 있냐면 누굴 것 같아? 뭐 기관들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투자할 사람들은 이미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미 17년 정도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근데 요렇게 달러와 반대로 가네? 라는 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뭐 기관도 맞는 얘기지 사실. 돈 많은 사람과 기업이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은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현금을 쌓아놓는 기업들은
요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올해 10억이 내년에 10억이랑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10억이란 글자는 똑같지만 올해 10억이랑 내년에 10억은 다르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고, 한 10년, 15년만 지나도 반토막 나요, 가치가. 그렇죠. 진짜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순댓국이 2배로 올랐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는 반토막 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10년 전이면 2014년인가? 그치? 그렇죠. 네. 그때 순댓국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근처 아나모거리 할매 순댓국 거기 5,000원이지 않았나? 그쯤 했을 거예요. 4,500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4,50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4,500원까지는 아니고 5,000원. 네. 어쨌든 지금 순댓국 10,000원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럼 순댓국 가격이 2배가 됐다라는 소리는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빠져나가잖아. 가닥값이니 뭐니 막 빠져나가니까 현금을 막 쌓아놓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고민이 크지 않는 거야. 네. 근데 현금을 쌓아놓는 기업에서 기업의 잉여금이 한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회사들, 안 그러면 그렇죠. 현금으로 막 쌓아놓는 사람들은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거를 할증시키기 위해서 주식도 투자하지, 채권도 투자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몰빵해가지고 셀러처럼, 네. 이게 몰빵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갖고 있는 자산의 한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의 한 3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해증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을 사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있어.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거래소 리스크를 지기 싫어해. 첫 번째,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어떡해? 그런 리스크를 지기 싫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월렛에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시크릿 관리랑 이런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GBTC가 인기가 꽤 많았던 거예요. 신탁 상품으로 대체를 해주니까. 다만 그걸 현금화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렸던 게 뭐냐면 현물 ETF입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예요. 왜냐?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리고 기업들의 각 쌓아놓는 현금의 3에서 5%만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개미들도 들어오겠죠, 물론. 현물 ETF 승인하면서 개미들 들어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코인에 투자하는 애들은 투자 이미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안 하다가 요구에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거는 결국은 회사나 돈 많은 사람들, 현금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관, 나는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이런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제 곧 아마 현물 ETF를 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 현물 ETF가 승인되길 원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아마 실적 발표 때 현물 ETF 갖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나올 거다. 실제로 이번 2분기부터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근데 나는 솔직히 생각하면 약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먼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네. 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왜냐면 이제 걔네들은 그래도 우리가 아는 혁신 기업들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테슬라는 원래 갖고 있었고, 아예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걔네들이 먼저 현물 ETF를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물 ETF를 먼저 샀다고 얘기하는 쪽이 금융 쪽이더라고. 네. JP모건, 유럽에 있는 은행도 그렇고, 그다음 웰스파고 이런 데서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먼저 현물,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나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더 빠르게 현물 ETF를 사모기 시작을 했다. 근데 금융권 입장에선 돈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는 반대라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됐다. 그리고 다다음번 실적 발표 되면은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오늘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박스경제 TV 가서 이런 얘기 하면서 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매매 전략들 있잖아요.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은 적립식으로 사고, 그다음에 적립식 매수도 설명해드려야겠더라고. 아무래도. 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코인 비중 높으신 분들은 저점에서 사는 거 한번 노려보고,
못 사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수익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존버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결국에는 올라간다.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매매 전략을 세운 거잖아. 그래서 이 정도 고민을 하고 매매 전략을 세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 굳이 내 말을 믿을 필요 없고 치킨을 시켜 먹을 정도로 고민해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제 여기까지는 현물 ETF랑 비트코인 현물 ETF랑 비트코인 얘기였고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는 쉬워. 왜 현물 ETF가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왜 현물 ETF 살려고 하는지 이게 쉽단 말이야. 설명하기가. 그렇죠. 근데 이건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집단은 좀 다른 것 같아. 성향 자체. 이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가 이더리움을 저 이더리움 비중 높아요. 네. 저희 이더리움 비중 높습니다. 일단 저희는 비트맥시는 아니에요, 저희는. 네. 비트맥시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렇고 사고 싶어하는 회사들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법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불가능해. 네.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아예 불가능. 그냥 뭐 표면적으로는 가능하다 할 수 있을지언정 뭐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 만들어도 뭐 현금 입출금도 안 되고 아무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현물 ETF가 생겼으니까 이제 주식을 사듯이 살 수 있게끔 된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이더리움 원할까? 굳이 싶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달러의 대체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달러에 반해서 만들어진 거고, 달러의 해칭용이라는 요 특성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보자가 목적이고.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활용한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약간 극한으로 활용한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더리움을 왜 사냐 이거야. 그래서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에 열광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네.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개미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물론 현물 ETF 승인돼서 이더리움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한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현물 ETF 승인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려고 벼르고 있던 기업들, 회사들, 뭐 기관들, 돈 많은 현금 쌓아놓고 있는 아저씨들 많은데 이더리움은 살려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는 거야.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냥 테크에 열광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맞아, 테크에 열광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열광하는 건데 그러면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굳이 현물 ETF를 통해서 살까? 그렇죠. 스테이킹도 안 되는데 스테이킹 보상도 없는데. 네. 근데 지금은 거래소에만 맡겨도 스테이킹 해주는데 과연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난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지. 물론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도 승인되고 뭐 다른 것도 승인되고 해가지고 뭐 코인 여러 개가 승인되면 이걸 묶어서 이제 뭐 인덱스처럼 뭐 ETF가 이제 하나만 있는 ETF 이런 게 아니고 뭐 이제 요 섹터별로 묶잖아요. 뭐 2차 그렇죠. 전지, 2차 전지 막 묶는 그 ETF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묶여서 판매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은 꽤 많을 것 같긴 해. 네. 그런 식으로 묶이면. 근데 이더리움 단독으로 살 거야라고 한다면 글쎄 회사나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굳이 물론 개인들은 할 수도 있겠지. 개미들은. 근데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비트코인보다는 그 파괴력이 좀 약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물론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제 생각이 틀려서 막 이더리움 엄청나게 막 금액 들어오고 자금 들어오고 이러길 바래요, 저도.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현물 ETF만 딱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는 딱 잘라서 놓고 봤을 때는 글쎄라는 물음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더리움은 안 올라가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물 ETF로 올라가는 양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요만큼 올라간다 치면은 그 중에 이제 현물 ETF 때문에 올라가는 게 한 요만큼이라고 치면 네. 이더리움은 요만큼 중에 현물 ETF의 영향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난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실제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네. 소각되는 양이 더 많아요. 채굴되는 것보다. 이렇게 규모가 소각시키면서 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코인 없어요. 그쵸? 없죠. 막 줄어든다고 해놓고 막 몰래 뒤에서 막 발행해가지고 팔아제끼고 막 그런 코인은 있을지언정. 예?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채굴이 되고 있잖아요. 뭐 네. 나중에 가서는 채굴이 멈추겠지만. 그래서 이제 비탈릭이 의도한 대로 사실 이제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제 POS로 바뀌면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이제 점점 소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면 채굴도 되겠지만 이제 소각도 시키고, 근데 그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만약에 채굴을 계속 했으면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존 POW랑 비교를 했으면, 기존 POW 하면 이 하얀색인 거고, 그다음 지금이 요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POW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양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테이킹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묶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뭐 10%였던 것도 기억나요. 막 스테이킹 비율이 10%, 14% 이 정도였던 것도 기억나는데, 지금 스테이킹 비율이 26.9에서 한 27% 정도 됩니다. 요 스테이킹 비율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총 공급량도 줄어드는데 스테이킹 비율도 늘어난다? 그러면 시장이 풀려 있는 건 점점 줄어든다. 예, 그렇다고 뭐 이더리움의 기술력이 떨어지냐 뭐 이렇지도 않고. 그렇죠. 네, 개발 어쨌든 잘 하고 있고. 근데 스테이킹량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 오긴 할 거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지. 아직은. 솔라나가 지금 62%고, 에이다가 지금 66%고, 아발란체가 지금 60%고, 네. 수위가 81%인데 지금 아직 27%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지. 더 많이 줄어든다. 시장에 풀려있는 양은 더 많이 줄어들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더리움은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런 이유가 ETF는 적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ETF 현물 ETF 승인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는데 유입량이 왜 이렇게 적어? 이더리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격 흔들고, 하지만 나중엔 올리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 ETF 승인된다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고, 저도 더 올라가길 바라고 자금도 많이 유입되길 바랍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한번, 호재냐 악재냐라고 물어보면 호재가 맞죠. 네, 근데 과연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될 만큼의 호재인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일 의견? 왜 요즘 보면은 막 이제 이더리움 ETF 나오니까 막 다른 것도 ETF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트코인들 ETF, 사실 이더리움도 이렇게 뭐 수요가 이렇게 이더리움을 이미 투자를 할 사람이었으면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을 거고,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까 전에 봤잖아. 네. 은행에서 이더리움 ETF 살 거 같냐 이거지, 내 말은. 안 살 거 같다 이거야, 내 말은.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사는 데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물며 다른 코인들은,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둘 이제 승인되기 시작하면 묶어서 판매되는 게 좀 크지 않을까 싶어. 네. 인덱스 펀드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어떤 게 승인되냐, 뭐 이더리움 다음에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크게 기대를 안 하다가 되면 좋은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좀 어려운 게 많아, 사실. 그러니까 리플도 어쨌든 SEC가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이. 그러니까 리플이 이긴 게 맞는데, 그러니까 되도 않는 걸로 끌고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솔라나를 해줄 건가, 에이다를 해줄 건가,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네. 해서,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기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이더리움 유입량이 적어서 떨어지더라도 별로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예, 이더리움의 지금 본래 가치는 사실 이제 요런 것들보다는 이제 뭐 시장이 풀리는 양이 줄어들거나, 안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 걸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또 공부를 하자 이거지. 그렇죠. 예, 공부를 좀 했으면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래요. 이더리움 현물 ETF 딱 거래 시작되자마자 그냥 기업들 막 달라붙고 그냥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야, 난 비트는 안 사도 이더는 산다 막 이러면서 막 구글에서 막 사고 막 마이크로소프트에 사고 막 이러면 좋죠. 좋겠죠. 네, 저도. 그쵸. 근데 아니더라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